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넥서스 코어 타워의 펜트하우스 오피스. CEO 강지아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아침의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는 그의 냉철하고 빈틈없는 성격을 대변하는 듯했다. 오늘은 그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 몇 시간 후 그는 이사들과 주요 주주들 앞에서 넥서스 코어의 미래, 이지스 보안 시스템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지스는 단순한 방화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공지능 기반의 예측 방어 시스템으로 사이버 보안 업계의 판도를 바꿀 그의 역작이었다. 지아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오전 9시 15분. 회의는 10시 정각의 시작이었다. 그의 책상은 티끌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오직 홀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위한 프로젝터와 개인 태블릿만이 놓여 있었다. 그는 모든 변수를 통제하는 데 익숙했다. 시장의 변동성, 경쟁사의 도발, 심지어는 자신의 심박수까지도. 그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았고 완벽은 그에게 선택이 아닌 유일한 기준이었다. 넥서스 코어는 그가 밑바닥부터 쌓아 올린 제국이었으며 이지스는 그 제국을 영원히 지켜줄 성벽이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그의 아내 혜진이 5살배기 아들 민준의 손을 잡고 들어섰다. 지안의 날카로운 시선이 순간 부드러워졌다. 혜진은 난처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미안해요. 여보, 베이비시터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딱 10분만 데리고 있어줄 수 있어요. 금방 다시 올게요. 지아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철저한 계획에 유일하게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작은 생명체, 민준이었다. 민준은 아빠의 거대한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호기심으로 눈을 반짝였다. 아이는 아빠를 닮아 유난히 총명했고 특히 기계에 대한 집착이 강했다. 혜진이 남편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나간 후 지아는 민준을 자신의 무릎에 앉혔다. 민준아, 아빠 지금 아주 중요한 회의 준비해야 해. 여기서 조용히 놀 수 있지. 그는 자신의 개인 태블릿을 아들에게 건네주었다. 물론 태블릿은 넥서스 코어의 최고 등급 보안 프로토콜과 이중 자녀 보호 모두로 잠겨 있었다. 지아는 민준에게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다. 여기 아빠가 민준이 하라고 만들어둔 게임 있어. 이것만 하고 있어야 해. 다른 건 절대 누르면 안 돼. 그 게임은 사실 지안이 아들의 호기심을 감당하기 위해 설계한 가벼운 논리 퍼즐 인터페이스였다. 아이가 시스템의 민감한 부분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벽이었다. 민주는 신이 나서 태블릿을 받아들고는 아빠의 무릎에서 내려와 푹신한 소파에 자리를 잡았다. 지아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려 발표 자료를 최종 점검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태블릿 화면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알록달록한 블록들이 복잡한 미로를 형성하고 있었다. 레벨 1, 잠금 해제. 민주는 이것이 평범한 게임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하지만 아이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승리하는 것이었다. 작은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첫 번째 퍼즐은 간단했다. 하지만 레벨 2, 레벨 3로 넘어가자 미로는 점점 더 복잡한 알고리즘의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지아는 그런 아들을 흘끗 보고는 안심하며 다시 자신의 일에 몰두했다. 오전 9시 45분.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서실장이 문 밖에서 그에게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렸다. 그는 민준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태블릿에 코를 박을 듯이 집중하고 있었다. 민준아, 아빠 이제 회의 가야 해. 비서 이모님이 곧 오실 거야. 그때까지 꼼짝 말고 여기서 이것만 하고 있어. 알았지? 민주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눈에는 오직 화면 속의 복잡한 기호들만이 보일 뿐이었다. 지아는 아들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단호한 표정으로 집무실을 나섰다. 지안이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를 걷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이지스 시스템의 완벽한 논리와 예상되는 주주들의 환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남겨둔 작은 위험 요소를 완전히 잊고 있었다. 그가 설정한 자녀 보호 모드는 일반적인 아이들을 기준으로 설계된 것이었다. 하지만 강민주는 일반적인 아이가 아니었다. 아이는 이미 4살 때 코딩의 기본 논리를 이해했으며 아빠의 태블릿은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도전 과제였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넥서스 코어의 모든 임원과 주요 투자자들이 일제히 일어나 그에게 박수를 보냈다. 지아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화답하며 연단으로 걸어나갔다. 거대한 스크린에 이지스 새로운 시대의 방패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엽니다. 넥서스 코어가 개발한 이지스 시스템은 현존하는 모든 사이버 위협을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같은 시각, CEO 집무실. 민주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섰다. 찾았다. 아이가 외쳤다. 아이는 레벨 7의 퍼즐을 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그래픽 미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스템 커널에 접근하기 위한 다중 인증 레이어의 시각화된 인터페이스였다. 지아는 아들이 절대 풀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민주는 어른의 논리가 아닌 아이의 직관과 천재적인 패턴 인식 능력으로 암호를 해독해냈다. 화면에 새로운 아이콘이 나타났다. 특수관리자 모드 숨겨진 레벨. 민준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다. 아이는 이것이 아빠가 숨겨둔 보너스 스테이지라고 확신했다. 망설임 없는 손가락이 아이콘을 눌렀다. 태블릿 화면이 순간 검게 변했다가 복잡한 코드라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터미널 창으로 바뀌었다. 민주는 알 수 없는 글자들이 무서웠지만 화면 중앙에서 깜박이는 실행 EXECUT이라는 단 하나의 거대한 버튼을 발견했다. 아이에게 그것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유일한 문처럼 보였다. 회의실에서는 지안의 발표가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이지스 시스템의 핵심은 제로데이, 공격조차 예측하는 자가 학습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넥서스 코어의 자산은 그 어떤 해커도, 그 어떤 슈퍼컴퓨터도 1초 이상 뚫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직접 시연해 보이겠습니다. 지아는 자신의 손목 시계형 단말기를 조작해 이지스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메인 스크린에 실시간 방어 로그를 띄웠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청중은 숨을 죽였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CEO 집무실에서 5살배기 강민준이 환호성을 지르며 실행 버튼을 힘껏 눌렀다. 아이는 그저 새로운 게임이 시작되기를 기대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버튼은 지안이 이지스 시스템의 비상정지 및 자산 청산을 위해 심어둔 최후의 백도어 오메가 프로토콜의 기폭 장치였다. 오직 CEO 본인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했지만 민주는 아빠의 인증을 우회하여 커널에 직접 명령을 내린 것이었다. 회의실의 거대한 스크린이 일순간 붉게 전멸했다. 이지스의 방어 로그가 사라지고 대신 알아볼 수 없는 코드들이 미친 듯이 스크롤되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지안의 얼굴이 굳어졌다. 통제실과의 연결이 끊겼다.
회의실의 모든 조명이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했다. 주주들의 웅성거림이 불안한 비명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지아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며 자신의 단말기를 조작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시스템이 그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다. 모든 일이 일어나는 데는 정확히 1초가 걸렸다. 민준이 버튼을 누른 순간 오메가 프로토콜은 이지스 시스템을 내부에서부터 붕괴시켰다. 방어벽이 사라진 넥서스 코어의 메인 서버는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 동시에 미리 심어져 있던 악성 코드가 깨어났다. 이것은 단순한 시스템 마비가 아니었다. 회사의 모든 유동 자산, 수십조 원에 달하는 현금과 주식이 알고리즘 트레이딩 봇에 의해 전 세계 수천 개의 익명 계좌로 흩뿌려지기 시작했다. 넥서스 코어의 주가가 실시간으로 폭락하는 그래프가 스크린에 떠올랐다. 1초 전까지 업계의 정점에 서 있던 회사는 문자 그대로 1초 만에 모든 것을 잃고 파산 절차에 돌입했다. 강지아는 연단 위에서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시스템의 굉음이 아니라 자신의 집무실에서 들려오는 듯한 아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였다. 아빠, 나 다음 레벨로 갔어요. 민주는 태블릿 화면에 나타난 임무 완수라는 메시지를 보며 기뻐하고 있었다. 지안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는 자신이 구축한 모든 것이,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시스템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의 순진무구한 손길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도시의 전경을 비추던 통유리창은 이제 추락하는 제국의 몰락을 비추는 거울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통제력과 오만이 빚어낸 최악의 악몽 한가운데 서 있었다. 날카롭던 그의 눈동자가 공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완벽했던 하루는 그렇게 산산조각 났다. 넥서스 코어의 심장이 멎었다.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은 아빠의 관심을 끌고 싶었던, 혹은 그저 눈앞의 퍼즐을 풀고 싶었던 5살배기 아이의 호기심 어린 손가락 하나에서 비롯되었다. 지아는 주저앉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누르며 이 믿을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다. 그의 회사는 파산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바로 자신의 아들 강민준이었다. 강지안이 연단 위에서 얼어붙은 그 찰나 회의실은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넥서스 코어의 주가가 수직으로 곤두박질치는 붉은 그래프가 거대한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투자자들의 낮은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공포에 질린 비명으로 바뀌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 돈, 내 돈이 누군가 소리쳤다. 임원들은 창백해진 얼굴로 자신의 단말기를 미친 듯이 두드려댔지만 모든 것이 먹통이었다. 완벽하게 통제되던 회의장은 순식간에 통제불능의 혼돈에 빠졌다. 시스템의 붕괴는 단순한 마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계획된 체계적인 자폭이었다. 이지스 시스템은 이제 방패가 아니라 넥서스 코어의 심장을 찌르는 칼이 되어 작동하고 있었다. 실시간 데이터 피드가 스크린에 떠올랐다. 회사의 주요 계좌에서 수천억 원대의 자금이 알 수 없는 해외 계좌 수백 개로 동시에 빠져나가고 있었다. 초당 수조 원의 자산이 청산되고 있었다. 이것은 해킹이 아니었다. 이것은 내부로부터의 완벽한 청산 명령이었다. 같은 시각 CEO 집무실. 강민주는 임무 완수라는 메시지를 보고 활짝 웃었다. 드디어 아빠에게 칭찬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이는 신이 나서 소파에서 뛰어내려 아빠를 찾았다. 아빠, 나 다 깼어요. 하지만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민주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화면은 이제 아무리 눌러도
반응하지 않는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다. 아이는 시무룩해져서 태블릿을 바닥에 내려놓고 다른 장난감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강지아는 자신의 손목 단말기를 조작해 비상 정지 코드를 입력하려 했다. 액세스 거부됨. 권한이 없습니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CEO인 그의 최고 관리자 권한이 시스템에서 삭제된 것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개인 스마트폰을 꺼내 보안팀장인 안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 속에 억눌린 분노가 들끓었다. 안 팀장, 당장 메인 서버 전원 차단에 물리적으로 한국 거래소와 연결된 모든 라인을 끊어. 몇 초 뒤 안 팀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대표님 안 됩니다. 서버실 물리적 접근이 차단됐습니다. 방화벽이 저희를 내부 침입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코드가 커널 레벨에서 직접 실행되고 있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강지안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커널 레벨에서의 직접 실행. 그것은 시스템의 가장 깊은 심장부에서 이지스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지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아는 깨달았다. 이것은 제로데이 공격이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오직 넥서스 코어 시스템의 설계자만이 알 수 있는 치명적인 취약점. 그리고 그 취약점을 이용한 악성 코드가 아주 오래전부터 심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 코드는 단 하나의 특정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의 게임. 그 숨겨진 레벨. 그것은 게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제로 데이 익스플로잇을 작동시키기 위한 교묘하게 위장된 기폭 장치였다. 지안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민주는 아빠가 만든 게임의 마지막 레벨을 깬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특수 관리자 모드라는 이름에 흥분했을 것이다. 그리고 실행 EXEC 버튼을 망설임 없이 눌렀을 것이다. 그 순진한 클릭 한 번이 넥서스 코어라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핵폭탄의 발사 버튼이었던 것이다. 누군가가 자신의 아들의 천재성과 호기심을 그리고 자신을 향한 아들의 순수한 마음을 완벽하게 이용한 함정을 파놓았다. 화면 속에서 자산 청산이 계속되었다. 이미 유동 자산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알고리즘은 이제 회사의 고정 자산, 특허권, 심지어는 이 빌딩의 소유권까지 담보로 잡아 헐값에 매각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현금화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걸린 시간은 단 1분이 채 되지 않았다. 1초 만에 시작된 붕괴는 1분 만에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말 그대로 1초 만에 파산이었다. 회의실의 스크린이 일제히 뉴스 속보 화면으로 바뀌었다. 속보입니다. 대한민국 1위 보안 기업 넥서스 코어. 원인 불명의 시스템 붕괴로 파산 선언 한국증권거래소. 넥서스 코어 주식 거래 전면 중단. 단 1분 만에 수십조 원 증발. 대한민국 금융 역사상 최악의 사태. 주주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몇몇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공포가 분노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한 주주가 벌떡 일어나 지안에게 달려들듯이 소리쳤다. 강지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당신의 완벽한 이지스가 우리 모두를 파멸시켰어. 당장 책임져. 다른 투자자들도 동조하며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사기꾼, 내 돈 돌려내. 경호원들이 그들을 막아섰지만 회의실은 이미 이성을 잃은 아수라장이었다. 하지만 강지아는 그들의 비난을 듣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단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함정을 설계할 수 있었을까? 자신의 시스템 구조를 속속들이 알고 자신의 아들의 성향까지 예측하고 심지어 CEO인 자신만이 접근 가능한 태블릿에 그 게임을 심을 수 있었던 자. 내부 소행안이 그보다 더 깊고 어두운 무언가였다. 그의 뇌리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타이탄 인더스트리의 박태식 회장. 몇 분이 더 흘렀다. 마침내 미친 듯이 스크롤되던 청산 코드가 멈췄다. 넥서스 코어의 공식 계좌 잔고를 보여주는 숫자가 스크린 중앙에 떠올랐다. 영원, 모든 것이 끝났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제국이 그가 청춘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이 먼지처럼 사라졌다. 회의실에는 절망적인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 어떤 비명보다도 더 끔찍한 침묵이었다. 강지아는 천천히 연단에서 내려왔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충격이나 공포가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함과 그 공허함을 채우는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방아쇠를 당겼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총을 만들고 그 총에 총알을 장전하고 아들의 손에 쥐어준 자는 따로 있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삿대질하는 주주들을 무시한 채 텅 빈 눈으로 그들을 지나쳤다. 경호원들이 길을 열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기계처럼 정확하게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지금 그가 가야 할 곳은 단 한 곳이었다. 이 모든 재앙이 시작된 곳,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유일한 열쇠가 기다리고 있는 곳, 바로 그의 집무실, 그의 아들 강민준이 있는 곳이었다. 강지아는 아수라장이 된 회의실을 뒤로하고 빠져나왔다. 등 뒤로 투자자들의 절규와 분노에 찬 고함이 메아리 쳤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버린 엔진처럼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작동하기 시작했다. 상황 파악. 그는 비상 엘리베이터에 자신의 최고 관리자 카드를 찍었지만 접근 거부라는 붉은 메시지만이 깜박였다. 이미 그는 이 빌딩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비상계단을 향해 달려갔다. 펜트하우스 오피스에서 10개층 아래에 위치한 중앙통제실. 넥서스 코어의 심장이자 두뇌인 워룸으로 향했다. 워룸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전쟁터와 다름없었다. 수십 명의 최고 엘리트 보안 엔지니어들이 창백한 얼굴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지만 전면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은 온통 붉은색 시스템 장애 경고로 도배되어 있었다. 보안팀장인 안청준 팀장이 땀으로 젖은 셔츠 차림으로 모니터 앞에서 고함을 치고 있었다. 젠장, 왜 루트 권한이 안 먹히는 거야? 물리적 회선 차단은 한 직원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다. 팀장님 이미 늦었습니다. 자산 청산 알고리즘이 종료되었습니다.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강재한이 통제실 중앙으로 걸어 들어오자 소란스럽던 공간이 순간 조용해졌다. 안 팀장이 그를 돌아보았다. 대표님, 이건 지아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보고는 나중에, 지금 당장 시스템 제어권 회복 시도해. 백업 서버는 콜드 스토리지에 보관된 오프라인 백업이라도 가동시켜. 안 팀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게 불가능합니다. 대표님, 이지스가 저희를 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백업 서버 연결을 시도하는 즉시 데이터를 파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지한이 설계한 완벽한 방어 시스템의 역설이었다. 그는 이지스에게 그 어떤 침입자도 용납하지 않도록 가르쳤다. 그리고 지금 이지스는 넥서스 코어의 관리자들, 심지어 창조자인 강지한 자신을 최우선 제거 대상인 침입자로 분류한 것이다. 시스템은 내부에서부터 완벽하게 장악당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성벽 안에 갇혀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제어권 회복은 포기한다. 지한이 단호하게 말했다. 엔지니어들이 일제히 그를 쳐다보았다. 지금부터 전원, 포렌식 모드로 전환한다. 제어권을 되찾는 게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누가 어떻게 이 짓을 했는지 알아내야 해. 최초 침입 경로, 실행된 코드의 원본, 그리고 그 기폭 장치가 무엇이었는지 1분 준다. 로그 분석 시작해. 그의 명령에 엔지니어들은 망연자실할 틈도 없이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안 팀장이 직접 메인 서버의 커널 로그에 접근했다. 이지스 시스템이 붕괴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수신된 명령어를 추적하기 위해서였다. 로그 파일은 수백만 줄의 의미 없는 데이터로 오염되어 있었다. 해커가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데이터 스크러빙을 실행한 것이었다. 빌어먹을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습니다. 대표님, 이건 안 팀장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잠겼다. 하지만 강지한은 포기하지 않았다. 스크러빙 패턴을 분석해. 그렇게 짧은 시간에 완벽한 난수화는 불가능해. 분명히 패턴이 있을 거다. 지한의 말대로였다. 안 팀장은 데이터가 삭제되는 패턴 속에서 미세한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특정 영역의 로그가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반복적으로 지워지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듯한 흔적이었다. 찾았습니다. 스크러빙 알고리즘의 취약점을 이용해 삭제된 데이터 패킷을 복원합니다. 안 팀장이 외쳤다. 몇 초간의 로딩 시간 후 마침내 단 한 줄의 로그가 모니터에 떠올랐다. 오메가 프로토콜 실행, 인증키 KJM 505, 발신지 IP10, 랭, 언여, 통제실의 모든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안 팀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화면을 다시 확인했다. 캠 0505. 그것은 강지한의 아들, 강민준의 이니셜과 생일이었다. 그리고 10, 일은 안 팀장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강지한을 바라보았다. 대표님, 이 IP 주소는? 강지한이 낮은 목소리로 대신 대답했다. 내 집무실이지. 내 개인 태블릿에 할당된 고정 IP. 그 순간 강지한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던 모든 의심과 불길한 예감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로 합쳐졌다. 아침에 혜진이 민준을 데리고 왔던 일, 자신이 무심코 건네주었던 태블릿, 아들의 유난했던 호기심, 그리고 게임이라고 불렀던 그것. 그것은 게임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태블릿에 자신의 아들을 믿기로 한 최악의 파괴 프로그램을 심어놓았던 것이다. 그리고 민주는 그저 아빠가 만들어준 게임을 하다가 회사를 파산시킬 버튼을 눌러버린 것이다. 아. 지한의 입에서 탄식인지 신음인지 모를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휘청거리는 몸을 간신히 가누었다. 완벽한 통제, 완벽한 계획.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아들에 대한 사소한 부주의, 그리고 그 부주의를 파고든 악랄한 계략에 의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이지스가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 약점은 시스템의 코드가 아니라 바로 그 자신, 인간 강지한이었다. 그는 더 이상 통제실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 그는 안 팀장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안 팀장은 차마 그를 붙잡지 못했다.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진실 앞에서 모든 위로는 무의미했다. 지아는 다시 비상계단을 향해 달렸다. 이번에는 올라가는 길이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것은 분노나 절망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손으로 확인해야 할 마지막 남은 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집무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아내 혜진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듯했다. 사무실은 아침과 똑같이 고요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강민준이 소파 앞 카펫에 앉아 블록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아이는 인기척에 고개를 들고 아빠를 보자 환하게 웃었다. 아빠 회의 벌써 끝났어요. 나 아빠 게임 다 깼는데. 강지아는 아무 말 없이 소파 위에 놓인 자신의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화면은 검게 꺼져 있었다. 그가 전원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켜지며 아까 민준이 보았던 임무 완수라는 천진난만한 그래픽이 잠시 떠올랐다가 이내 복잡한 코드라인이 가득한 터미널 창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창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메가 프로토콜 실행 완료. 넥서스 코어 자산 청산 완료. 모든 흔적 삭제. 지하는 태블릿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어 아들과 눈을 맞췄다. 그의 목소리가 심하게 잠겨 나왔다. 민준아. 이거 어떻게 켠 거야? 숨겨진 레벨 말이야. 민준은 자신이 칭찬받을 줄 알고 신이 나서 대답했다. 응, 엄청 어려웠는데. 내가 다 풀었어요. 막 블록 맞추고 하니까. 갑자기 비밀 보너스라고 하면서 큰 버튼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눌렀지나 잘했죠. 아빠, 아이의 해맑은 눈동자에는 어떠한 악의도, 죄의식도 없었다. 오직 아빠에게 인정받고 싶은 순수한 열망만이 가득했다. 그 순수함이 강지한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산산조각 냈다. 그는 아들을 부서져라 껴안았다. 이것은 자신의 아들 탓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아들을 이용한 누군가의 탓이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었다. 지안의 눈에서 공허함이 사라지고 지옥불보다 더 뜨거운 복수심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넥서스 코어의 붕괴 소식은 단순한 금융 뉴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강타한 재앙이었다. 테헤란로의 본사 타워 상공에는 수십 대의 보도 헬기가 벌떼처럼 몰려들어 종말의 현장을 생중계했다. 증권거래소는 개장 10분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었고 넥서스 쇼크는 IT 업계 전반에 주가 폭락을 불러일으켰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최첨단 보안 기업이 단 1초 만에 증발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단순한 경제적 충격을 넘어선 공포감을 심어주었다. 강지아는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벗어나 자신의 집무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이미 빌딩의 모든 통신과 전력은 차단되었지만 그의 개인 태블릿을 통한 비상 네트워크는 살아있었다. 그의 옆에는 이 모든 사태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블록을 조립하며 놀고 있는 민준이 있었다. 지아는 아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 작은 손이 수십조 원의 제국을 붕괴시킨 방아쇠였다. 하지만 그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의 분노는 보이지 않는 배후를 향하고 있었다. 그때 태블릿 화면에 긴급 속보 알림이 떴다. 라이벌 기업 타이탄 인더스트리의 박태식 회장이 넥서스 코어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는 뉴스였다. 박태식은 카메라 앞에서 유감스럽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강지한 대표의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경영 방식이 결국 이런 비극을 초래한 것이지요. 업계 1위라는 오마니 시스템의 근본적인 결함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아닌 노골적인 조롱과 승자의 여유가 묻어났다. 박태식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대로 대한민국 IT 보안의 심장이 멈추게 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 타이탄 인더스트리는 업계의 안정을 위해 넥서스 코어의 남은 자산과 인력을 인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이는 국가 경제를 위한 고통스러운 결단입니다. 그것은 노골적인 시체 청소 선언이었다. 그는 넥서스 코어의 무덤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지아는 태블릿을 든 손에 힘을 주었다. 손등의 핏줄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강지아는 화면 속 박태식의 오만한 얼굴을 노려보았다.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박태식. 그는 오랫동안 넥서스 코어를 무너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지스 시스템의 완벽한 방어력 앞에서는 언제나 무력했다. 그래서 그는 시스템의 외부가 아닌 내부를 공략한 것이다. 시스템의 설계자이자 가장 강력한 방어벽인 강지한, 그리고 그의 유일한 약점인 아들 강민준을 지아는 더 이상 절망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는 고통을 분노를 차가운 전략으로 바꾸었다. 그는 민준을 잠든 아내 혜진의 옆에 조용히 눕혔다. 그리고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아무도 존재를 모르는 보안 회선을 가동시켰다. 그는 단 한 사람에게만 연결되는 암호화된 통신을 열었다. 바로 그의 가장 신뢰하는 부하, 안청준 팀장이었다. 안 팀장, 지금 당장 P7 벙커로 와. 우리 둘만. P7은 그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비밀 연구소였다. P7 벙커는 강남의 한 낡은 빌딩 지하 깊숙한 곳에 위장되어 있었다. 그곳은 넥서스 코어의 네트워크와는 완전히 분리된 강지한 개인의 공간이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안 팀장은 이미 초조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다. 대표님, 이게 도대체... 그리고 민준이는 안 팀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아까 워룸에서 봤던 로그를 떠올렸다. 지하는 그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민준이는 이용당했을 뿐이야. 지금부터 우리는 유령이다. 넥서스 코어는 망했어. 하지만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지아는 집무실에서 가져온 태블릿을 벙커의 중앙 분석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안에 답이 있다. 오메가 프로토콜을 작동시킨 그 게임, 그 악성 코드의 정체를 밝혀내야 해. 안 팀장은 침을 삼키며 태블릿을 고성능 분석 장비에 연결했다. 대표님. 하지만 이건 대표님의 개인 태블릿입니다. 최고 등급 보안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게 심어졌을까요? 지안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나도 그게 궁금해. 박태식이 내 시스템뿐만 아니라 내 사생활까지 꿰뚫고 있었다는 거니까.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코드 분석에 매달렸다. 태블릿의 메모리 덤프를 뜨고 숨겨진 파티션을 역추적했다. 민준이 실행했던 게임은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논리 퍼즐 앱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백만 줄의 코드로 암호화된 괴물이 숨어 있었다. 그것은
이지스 시스템의 설계도 자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맞춤형 바이러스였다. 이지스의 모든 비상 프로토콜과 백도어를 알고 있는 창조주만이 만들 수 있는 코드였다. 말도 안 돼. 안 팀장이 신음했. 이 코드. 이지스의 초기 베타 버전 아키텍처와 동일합니다. 이건 외부 해커의 소행이 아닙니다. 이지스 개발에 직접 참여했던 내부자 혹은 전 내부자의 소행입니다. 강지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넥서스 코어의 창립 멤버 중 몇몇은 더 많은 돈을 제시한 타이탄 인더스트리로 이직했었다. 박태식이 그들을 이용해 수년간 이제로 대의 공격을 준비해온 것이었다. 그 게임은 단순한 위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민준의 천재성을 역이용한 정교한 잠금 해제 장치였다. 각 레벨은 이지스 시스템의 다중 보안 계층을 하나씩 해제하는 열쇠였다. 민준은 퍼즐을 푼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넥서스 코어의 방화벽을 스스로 허물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실행 버튼. 그것은 민준의 생체 인증 지문과 결합되어 CEO 강지한의 최고 관리자 권한을 탈취하고 오메가 프로토콜을 가동시키는 마지막 스위치였다. 박태식은 너무나 오만했다. 그는 강지한이 절대 자신의 아들을 의심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설령 태블릿을 분석하더라도 모든 로그는 이미 데이터 스크러빙으로 삭제되었다고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강지한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피칠 벙커의 존재를 몰랐다. 그리고 넥서스 코어의 공식 시스템이 아닌 이 태블릿 자체에 남아있는 미세한 디지털 지문을 예측하지 못했다. 지아는 자신의 함정에 스스로 빠진 셈이었지만 적 또한 자신의 승리에 도취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찾았습니다. 안 팀장이 거의 비명을 질렀다. 그는 삭제된 데이터 캐시의 가장 깊은 곳, 스크러빙 알고리즘이 미처 닿지 못한 조각난 패킷 하나를 복원해냈다. 그 패킷에는 게임 앱이 외부 서버와 통신을 시도했던 단 한 번의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앱이 설치되던 순간 인증을 위해 단 한 번 접속했던 IP 주소였다. 이 IP 스위스에 있는 프록시 서버입니다. 하지만 안 팀장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라우팅 경로를 역추적하고 있습니다. 추적은 겹겹이 쌓인 가상 사설망을 뚫고 나아갔다. 스위스에서 리투아니아로 다시 파나마를 거쳤다. 하지만 마지막 종착지는 너무나도 허무하게 드러났다. 모든 프록시 서버의 종점은 대한민국 서울. 판교에 위치한 한 데이터 센터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의 소유주는 타이탄 인더스트리. 화면에 떠오른 이름을 본 강지한의 얼굴이 가면처럼 굳어졌다. 잡았다. 이 여우 새끼. 이것은 단순한 정황 증거가 아니었다. 넥서스 코어를 파산시킨 악성 코드가 타이탄 인더스트리의 서버에서 유래했다는 명백한 스모킹 건이었다. 박태식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증거인멸에 소홀했던 것이다. 혹은 강지한이 이 정도 수준의 역추적을 해낼 능력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폄하했을지도 모른다. 그의 오만이 그의 발목을 잡은 순간이었다. 강지한은 분석실 화면을 껐다. 이제 분석은 끝났다. 지금부터는 반격의 시간이다. 그는 더 이상 대한민국 최고의 CEO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아들이 살인 무기로 이용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한 아버지였다. 그리고 그는 복수를 다짐했다. 안 팀장, 지금부터 넥서스 코어의 복구가 목표가 아니야. 우리의 목표는 타이탄 인더스트리의 파멸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안 팀장은 긴장으로 마른 침을 삼켰다. 하지만 대표님, 저희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금도, 인력도, 시스템도. 지한이 그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맹수와 같았다. 아니, 우리에겐 모든 것이 있어. 박태식이 모르는 유일한 것. 바로 이 벙커. 피칠이 있지. 그리고 나, 강지한의 두뇌가 있어. 박태식은 내 시스템을 훔쳤지만 내 머릿속까지 훔치진 못했어. 그는 내 아들을 이용했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심장을 내게 노출시킨 거야. 세상은 강지한이 몰락했다고 믿었다. 박태식은 넥서스 코어의 잔해를 줍느라 정신이 없었다. 하지만 진정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빛의 세계에서 활동하던 CEO 강지한은 죽었다. 이제 그림자 속에서 법과 제도의 경계를 넘어 움직이는 복수자가 태어났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순진한 해커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그 해커의 아버지, 즉 모든 것을 되찾고 파괴할 준비가 된 진정한 마스터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지아는 태블릿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 악성 코드. 단순한 바이러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여러 시스템의 장점을 짜깁기 한 괴물 같은 코드였다. 이 코드. 마치 여러 동물의 시체를 꿰매 붙인 것 같군. 안 팀장이 중얼거렸다. 키메라. 코드명 키메라라고 부르죠. 지한이 낮게 말했다. 좋아. 이제 그 키메라를 사냥할 시간이다. 그는 벙커의 메인 컴퓨터를 켜고 새로운 프로젝트 폴더를 생성했다. 프로젝트명 키메라 헌터. 안 팀장은 타이탄 서버 IP를 확보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깊이 파고들었다. 대표님, 이것 보십시오. 이 서버, 타이탄의 메인 프록시가 아닙니다. RD 부서에서도 격리된 박태식 회장 직속의 비밀 프로젝트 서버입니다. 프로젝트 이카루스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이카루스, 태양을 향해 날다 추락한 그리스 신화 속 인물. 박태식의 오만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이름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태양 강지한에 도전하는 자로 여겼던 것이다. 강지한은 그 정보를 자신의 머릿속에 저장했다. 프로젝트 이카루스. 박태식이 넥서스 코어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한 무기의 이름. 이제 그 무기는 부메랑이 되어 그의 목을 겨누게 될 것이었다. 좋아. 그 서버의 모든 접속 로그, 데이터 구조, 방화벽 프로토콜을 분석해 우리는 박태식이 어떻게 내 시스템에 침입했는지 알아냈다. 이제 우리는 그가 만든 구멍을 통해 그의 심장부로 들어갈 것이다. 지한의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없이 차가웠다. 그는 다시 한번 잠든 민준의 얼굴을 떠올렸다. 가슴속이 불에 댄 듯 쓰라렸다. 자신의 아들이 평생 아빠 회사를 망하게 한 아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게 될지도 몰랐다. 그는 그것을 바로잡아야 했다. 민준이는 희생자였다. 진범은 박태식이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무너진 넥서스 코어의 수천 명의 직원들을 위해서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박태식은 승전보에 취해 넥서스 코어의 자산을 헐값에 사들이는 축배를 들고 있을 것이다. 그는 강지한이 절망에 빠져 무너졌다고 확신할 것이다. 하지만 어둠 속 벙커에서 강지한은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언론이 그의 죽음을 선언했지만 그는 아직 살아 있었다. 더 강하고 더 위험하게. 그림자 속의 적은 이제 분명해졌다. 이제 사냥의 시간이었다. 강재한과 안청준 팀장은 빛을
벙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키메라 코드의 심연을 응시하고 있었다. 넥서스 코어의 화려한 워룸과는 달리 이곳은 최소한의 장비로 운영되는 어둡고 습한 지하였다. 하지만 두 사람의 집중력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모니터에 펼쳐진 수백만 줄의 코드는 단순한 악성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사상, 철학, 그리고 강지한을 향한 지독한 원한이 담긴 뒤틀린 예술 작품과도 같았다. 안 팀장이 마른 입술을 축이며 먼저 입을 열었다. 대표님, 이 코딩 스타일, 낯이 익습니다. 이중 암호화 레이어와 데이터 분산 처리 방식, 그리고 시스템 커널을 속이는 이 독특한 알고리즘. 그는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빠르게 검색했다. 윤도진, 5년 전 업계에서 호련히 사라진 천재 프로그래머 에레보스. 그의 시그니처가 코드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지안의 눈이 가늘어졌다. 윤도진. 그는 한때 강지안이 넥서스 코어에 영입하려 그토록 애썼던 인물이었다. 윤도진. 그는 당시 업계의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잠적했었지. 강지안이 기억을 더듬었다. 그의 마지막 행적은 묘연했지만 그가 사라지기 직전 접촉했다는 소문이 돌았던 곳이 바로 타이탄 인더스트리였다. 박태식이 그를 어둠 속으로 숨기고 5년 동안 이 키메라를 만들게 한 거야. 나, 강지한과 나의 이지스만을 무너뜨리기 위한 맞춤형 핵무기를.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고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윤도진이 만들었다면 보통 해커들처럼 허술하게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 겁니다. 안 팀장이 우려를 표했다. 우리가 프로젝트 이카루스 서버를 찾은 건 박태식이 승리에 도취해 방심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키메라의 진짜 CC 서버 명령 제어 서버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숨겨져 있을 겁니다. 우리가 찾은 건 꼬리일 뿐. 몸통은 아직 어둠 속에 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하지만 박태식은 오만해. 그는 우리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할 거다. 바로 그 오만이 우리가 파고들 두 번째 구멍이다. 강지아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개인 계좌에 남아있던 모든 자산을 P7 벙커의 운영 자금으로 돌렸다. 수백억에 달하는 돈이었지만 넥서스 코어의 자산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했다. 그는 이 자금으로 다크웹에서 최고 성능의 본넷들을 임대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수만 대의 좀비 PC로 구성된 거대한 네트워크. 합법적인 CEO 강제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불법적인 수단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법의 경계선에 서 있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해커가 된다. 박태식의 방식으로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프로젝트 이카루스 서버에 다시 잠입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 서버를 키메라 C 서버를 찾기 위한 낚싯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박태식은 우리가 이 서버의 존재를 안다는 사실을 몰라. 우리가 이곳에 아주 미세한 흔적, 즉 미끼를 심어두면 윤도진이나 그의 팀이 반드시 반응할 거다. 지안이 계획을 설명했다. 그들은 이카루스 서버의 로그 시스템에 침투해 자신들의 존재를 완벽히 숨기면서 동시에 침입자를 감시하는 프로그램을 심었다. 벙커에서의 시간은 지상과는 다르게 흘러갔다. 빛 한 줄기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두 사람은 교대로 쪽잠을 자며 48시간 동안 모니터의 데이터 흐름을 응시했다. 강지아는 틈틈이 벙커 내부에 설치된 비상 CCTV로 자신의 집 상황을 확인했다. 아내 혜진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멍하니 앉아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민주는 그런 엄마의 곁을 맴돌며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지안의 심장은 갈갈이 찢기는 듯 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만 했다. 49시간째 되던 새벽 3시. 드디어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대표님 미끼를 물었습니다. 안 팀장이 잠을 쫓는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프로젝트 이카루스 서버에 누군가 접속했다. 그들은 지한과 안 팀장이 심어둔 감시 프로그램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접속자는 키메라 코드의 일부를 수정하고 있었다. 아마도 넥서스 코어의 잔해를 완벽하게 처리하고 모든 흔적을 지우기 위한 후속 작업일 터였다. 잡아. 절대 놓치지 마. 지한의 목소리가 벙커를 낮게 울렸다. 안 팀장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 그들은 임대한 본넷을 총동원하여 접속자의 경로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윤도진 혹은 그의 팀원은 수십 개의 해외 프록시 서버를 경유하며 자신의 실제 위치를 철저히 숨기고 있었다. 하지만 강지한과 안 팀장은 넥서스 코어의 최고 두뇌였다. 패턴이 보여. 그는 30초마다 라우팅을 변경하고 있어. 하지만 그가 사용하는 특정 노드 몇 개가 반복되고 있어. 그가 가장 신뢰하는 경유지야. 지안이 모니터의 데이터 흐름을 꿰뚫어 보며 말했다. 그들은 본넷으로 분산 서비스, 거부, DDoS, 공격을 감행. 윤도진이 사용하는 핵심 경유 노드 몇 개를 동시에 마비시켰다. 당황한 침입자는 순간적으로 통신이 끊기자 방어벽이 약한 다른 우회 루트를 급하게 사용했다. 그 찰나의 순간 안 팀장은 준비한 침투 코드를 실행해 그의 방화벽을 뚫고 들어갔다. 뚫었습니다. 그의 개인 터미널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터미널을 통해 마침내 그들이 찾던 목적지가 드러났다. 키메라의 모든 명령이 시작되고 넥서스 코어에서 빼돌린 모든 데이터가 임시 저장되어 있는 CC 서버의 실제 주소였다. CC 서버는 아이슬란드의 한적한 데이터 센터에 물리적으로 존재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그 서버의 관리자 권한을 탈취해 내부를 들여다본 안 팀장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대표님, 이건 단순한 데이터 백업 서버가 아닙니다. 화면에는 넥서스 코어에서 탈취한 수십조 원의 자금 흐름도가 실시간으로 펼쳐져 있었다. 그 돈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박태식은 그 돈을 수백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복잡하게 세탁한 후 다시 타이탄 인더스트리의 주식을 사들이는데 사용하고 있었다. 강지하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박태식의 진짜 목적은 넥서스 코어의 파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넥서스 코어의 자금으로 타이탄 인더스트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동시에 헐값에 나온 넥서스 코어의 기술력과 인력을 헐값에 흡수하여 자신의 제국을 몇 배로 불리려는 거대한 음모였다. 그는 강지한의 돈으로 강지한의 회사를 사려 했던 것이다. 짐승만도 못한 놈. 지한이 이를 갈며 낮게 읊조렸다. 하지만 대표님 희소식입니다. 안 팀장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다. 윤도진이 키메라를 너무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넥서스 코어의 자산 청산 알고리즘을 그대로 복제해서 이 서버에 심어두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모든 거래를 즉각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롤백 기능을 포함해서요. 박태식은 일이 잘못될 경우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는 비상 탈출구까지 마련해 둔 것이었다. 그의
오만함이 빚어낸 치명적인 실수였다. 강지아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당장 롤백 기능을 실행하면 넥서스 코어의 자산을 상당 부분 되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 박태식과 윤도진은 즉각 침입을 눈치채고 서버의 모든 증거를 파기할 것이다. 박태식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는, 내 아들의 오명을 씻어줄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었다. 그는 돈과 정의, 복구와 복수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의 고민은 길지 않았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 아니, 아직은 아니야. 돈은 나중 문제다. 박태식이 내 아들에게, 내 가족에게 뒤집어 씌운 이 오명을 벗기는 게 먼저다. 우리는 돈을 되찾는 게 아니라 그의 범죄를 증명할 완벽한 증거가 필요해. 그는 안 팀장에게 명령했다. 롤백 기능은 건드리지 마. 대신 ECC 서버의 모든 데이터를 미러링 복제한다. 박태식과 윤도진이 나눈 모든 대화 기록, 자금 세탁 내역, 키메라의 원본 코드까지 모조리다. 그리고 이 서버, 윤도진이 박태식 회장과 직접 통신하는 채널이기도 합니다. 안 팀장이 CC 서버 내부에서 새로운 보안 터널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박태식의 개인 집무실 컴퓨터와 직접 연결된 암호화된 통신 라인이 있었다. 윤도진은 CC 서버를 통해 박태식에게 직접 보고를 올리고 명령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터널을 이용하면 박태식의 개인 서버로 직접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지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적의 심장부로 통하는 문이 열린 것이다. 좋아. 데이터 미러링은 계속 진행해. 박태식은 아직 아무것도 몰라. 그는 내일 아침 넥서스 코어의 자산 인수를 위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어. 지한이 실시간 뉴스를 확인하며 말했다. 타이탄 인더스트리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치고 있었다. 그가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빼앗길 준비를 해야지. 안 팀장, 지금부터 키메라의 코드를 역으로 분석해. 우리는 이 키메라를 길들여서 원래 주인을 물어뜯을 괴물로 만들 거다. 윤도진은 단순한 천재가 아니었다. 그는 시스템의 논리적 허점을 파고드는데 집착하는 일종의 파괴적 예술가였다. 강지아는 그의 코드를 분석하며 그가 왜 타이탄을 선택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박태식은 그에게 돈이 아닌 강지안의 이지스라는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릴 기회, 즉 불가능한 도전 과제를 제시했을 것이다. 윤도진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기꺼이 악마의 손을 잡았고 그 결과 키메라라는 걸작을 탄생시켰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걸작이 역으로 이용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P7 벙커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었다. 그들이 임대한 본넷은 엄청난 비용을 소모하고 있었고 아이슬란드 CC 서버에 방대한 데이터를 미러링하는 작업은 벙커의 저장 장치를 한계까지 몰아붙였다. 대표님, 이 속도라면 데이터 복제에만 12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 안에 윤도진이 우리의 침입을 눈치챌 수도 있습니다. 안 팀장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다. 버텨. 우리가 가진 모든 대역폭을 끌어모아 필요하다면 벙커의 방어 시스템 일부를 꺼서라도 전송 속도를 확보해. 바로 그때였다. CC 서버의 모니터링 화면에 붉은 경고등이 격렬하게 깜박였다. 윤도진이 시스템 로그에 기록된 미세한 이상 트래픽을 감지하고 자신 외에 누군가가 서버에 접속했음을 눈치챈 것이다. 젠장 들켰습니다. 안 팀장이 외쳤다. 윤도진의 터미널에서
즉각 CC 서버의 모든 데이터를 파기하는 자폭 명령어가 입력되기 시작했다. 박태식과의 연결 고리를 끊으려는 필사적인 움직임이었다. 마가 그가 롤백 기능이나 증거 파일을 삭제하게 둬선 안 돼. 지한이 소리쳤다. P7 벙커에서 치열한 사이버 공방전이 벌어졌다. 윤도진은 서버를 파괴하려 했고 지한은 그것을 막으며 남은 데이터를 필사적으로 빼내려 했다. 윤도진은 키메라의 창조주였지만 강지한은 이지스의 창조주이자 윤도진의 코드를 이미 완벽하게 역공학한 상태였다. 두 천재의 보이지 않는 싸움이 디지털 공간을 불태웠다. 안 팀장. 롤백 기능에 가짜 오류 코드를 심어 그가 시스템을 되돌리려 할 때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도록 그리고 CC 서버의 최고 관리자 권한을 나에게 넘겨 강지한이 직접 키보드를 잡았다. 그는 윤도진이 만든 키메라의 구조를 역이용해 윤도진이 심어둔 백도어를 통해 그의 관리자 권한을 강제로 빼앗아 버렸다. 대표님 해냈습니다. 윤도진을 CC 서버에서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윤도진은 자신이 만든 성에서 쫓겨난 셈이었다. 모든 증거와 롤백 기능은 이제 강지한의 손에 안전하게 확보되었다. 반격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 벙커 P7의 디지털 시계가 선명한 붉은색으로 오전 3시 정각을 표시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유기체가 가장 깊은 잠에 빠진 시각. 강지한과 안청준 팀장은 수십 개의 모니터가 뿜어내는 차가운 빛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타이탄 인더스트리의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도와 프로젝트 이카루스 서버의 내부 지도가 입체 홀로그램으로 펼쳐져 있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그들은 아이슬란드 CC 서버에서 확보한 키메라의 코드를 완벽하게 역공학했다. 이제 그들은 적의 무기를 적의 심장에 겨눌 준비를 마쳤다. 대표님. 10분 뒤 타이탄 인더스트리의 아시아 지부 서버가 정기 백업 및 점검에 들어갑니다. 방화벽 보안 등급이 일시적으로 한 단계 낮아지는 유일한 순간입니다. 안 팀장이 낮고 긴박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강지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며칠간의 불면으로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 속의 동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태식은 지금쯤 승리의 꿈에 취해 있겠지. 내일 아침이면 넥서스 코어는 완전히 그의 소나기에 들어간다고 확신하면서 박태식의 확신은 근거가 있었다. 모든 언론은 강지한의 몰락을 기정사실화했다. 넥서스 코어의 기술력과 자산을 헐값에 인수한다는 기대감에 타이탄 인더스트리의 주가는 연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었다. 그는 승리의 축배를 들기에 너무 이른 시간이 아니었다. 내일 오전 9시. 박태식은 넥서스 코어의 자녀 자산 인수를 최종 승인할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상태였다.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단 6시간. 그 안에 모든 것을 뒤집을 증거를 확보해야만 했다. 시작하지. 지한이 명령했다. 그들의 침투 방식은 기존의 무차별적인 해킹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방화벽을 정면으로 부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윤도진이 박태식과의 비밀 통신 및 제어를 위해 CC 서버에 심어둔 키메라의 전용 백도어를 이용했다. 윤도진은 이 백도어를 통해 박태식의 개인 서버에 직접 보고를 올리고 명령을 하달받았다. 강지한은 바로 그 통로를 역으로 이용하기로 했다. 타이탄의 보안 시스템은 키메라의 고유 통신 시그니처를 아군으로 인식할 것이었다. 접속, 시도합니다. 안 팀장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보이지 않을 속도로 움직였다. 그들은 키메라가 CC 서버와 통신할 때 사용했던 암호화 키로 자신들의 정체를 완벽하게 위장하여 타이탄의 메인 게이트웨이에 신호를 보냈다. 예상대로였다.
타이탄의 최신 보안 시스템은 이 수상한 접속을 프로젝트 이카루스의 정기 보안 보고로 오인했다. 1차 방화벽이 아무런 경고도 울리지 않고 소리 없이 열렸다. 그들은 거대한 성의 주인이 열어준 비밀 통로로 잠입하는 유령과 같았다. 하지만 내부망은 또 다른 전쟁터였다. 박태식은 천재 프로그래머인 윤도진조차 완벽히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프로젝트 이카루스 서버와 자신의 개인 집무실 서버 사이에 또 다른 고강도 내부 보안 시스템, 코드명 켈베로스를 이중으로 구축해 두었다. 윤도진의 접속 권한조차 이카루스 서버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그곳에서 박태식의 개인 서버로 향하는 모든 데이터는 켈베로스의 엄격한 검열을 거쳐야 했다. 대표님, 켈베로스가 우리의 접근을 감지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이카루스 서버 외부로 나가려는 모든 패킷을 스캔하고 있습니다. 안 팀장의 목소리에 긴장이 감돌았다. 켈베로스는 윤도진의 키메라와는 작동 원리가 다른 타이탄 인더스트리 고유의 인공지능 기반 방어 시스템이었다. 억지로 뚫으려 하면 그 즉시 모든 접속이 차단되고 경보가 울릴 터였다. 강지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박태식의 오만함을 다시 한번 이용해야 해. 그는 켈베로스가 완벽하다고 믿고 있겠지. 하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틈을 만들었을 거다. 그는 켈베로스의 작동 로그를 실시간으로 분석했다. 시스템은 외부로부터의 침입이 아닌 인증된 내부자의 비정상적인 데이터 유출을 감시하는데 모든 자원이 특화되어 있었다. 찾았어. 지안이 중얼거렸다. 켈베로스는 키메라가 보낸 보고서 파일, 즉 데이터 패킷의 내용은 정밀 검사했지만 그 패킷을 전송하는 프로토콜 자체는 이미 검증된 것으로 신뢰하고 있었다. 윤도진이 이미 인증된 아군이었기 때문이다. 안 팀장, 우리가 찾으려는 증거 데이터를 일반 보고서 파일로 위장해. 그리고 켈베로스에게 검사 요청을 보내는 대신 긴급 시스템 오류 보고 프로토콜로 전송하는 거야. 켈베로스는 치명적인 시스템 오류 보고를 최우선으로 처리하느라 그 내용물이 우리가 빼돌리려는 데이터라는 걸 인지하지 못할 거다. 일종의 성동격서, 성동깃세 방식이지. 이것은 고도의 심리전이자 기술적인 도박이었다. 켈베로스를 속이는 과정은 생각보다 더 섬세한 작업을 요구했다. 강지아는 긴급 시스템 오류 보고 프로토콜이 관리자에게 즉각적인 알림을 보낸다는 점을 역이용했다. 그는 박태식이 아닌 타이탄의 시스템 관리팀 야간 당직자에게 수백 개의 가짜 시스템 오류 알림을 동시에 전송했다. 당직자는 갑작스러운 경고 폭풍에 당황하여 시스템을 재부팅하거나 원인을 파악하느라 정신이 없을 터였다. 그 혼란이 바로 그들의 완벽한 연막이었다. 안 팀장은 그 혼란을 틈타 켈베로스가 감시하는 메인 로그 파일에 수천 줄의 가짜 로그를 주입했다. 자신들의 침입 흔적을 거대한 데이터 더미 속에 숨기는 노이즈 작업이었다. 이제 됐습니다. 켈베로스는 지금 가짜 오류와 진짜 침입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태식의 개인 서버로 가는 문이 사실상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들은 박태식이 자랑하는 지옥의 문을 지키는 개라는 켈베로스를 완벽하게 농락했다. 박태식의 개인 집무실 서버에 접근하자 수십 개의 디렉터리가 화면에 나타났다. 인수합병 계획, 차기 재무 보고서, 그리고 기밀, 프로젝트, 이카루스. 그들의 심장이 격렬하게 고동쳤다. 하지만 기밀, 이카루스 폴더의 잠금은 상상을 초월했다. 박태식 자신의 생체 인증과 연동된 다중 암호화가 걸려 있었다.
젠장. 이건 밖에서 열 수 없습니다. 서버에 물리적으로. 안 팀장이 절망하려는 순간 강지안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아니, 방법이 있어. 박태식은 내일 이사회를 위해 이 자료를 열람할 거야. 그는 지금쯤 자신의 집무실이나 자택에서 이 서버에 원격 접속해 있을 가능성이 커. 지안은 다시 키메라의 코드를 활용했다. 그들이 CC 서버에서 확보한 코드 중에는 윤도진이 박태식의 편의를 위해 만든 원격 접속 세션 하이제킹 모듈이 있었다. 박태식이 암호를 입력하고 접속하는 순간 그 세션을 가로채어 동일한 권한을 획득하는 방식이었다. 그들은 박태식이 로그인하기만을 숨죽여 기다렸다. 오전 3시 45분 예상대로 박태식의 원격 접속이 감지되었다. 박태식은 내일 있을 이사회를 앞두고 승리의 전리품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듯 기밀 이카루스 폴더에 접속했다. 그가 암호를 입력하고 망막 스캔을 통한 생체 인증을 통과하는 바로 그 찰나. 안 팀장은 준비된 스크립트를 실행했다. 성공 세션을 가로챘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3분간 우리는 박태식과 동일한 관리자 권한을 갖습니다. 3분. 그 안에 모든 증거를 빼내야 했다. 3분이 지나면 세션이 자동으로 만료되고 흔적이 남을 수 있었다. 폴더가 열리자 그 안에는 끔찍한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키메라의 원본 계약서. 타이탄 인더스트리가 윤도진에게 지급한 수백억 원 상당의 비밀 자금 내역. 그리고 KJM 509 공작 계획서라는 이름의 파일. 강지아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것은 자신의 아들 강민준의 이니셜과 생일을 딴 이름이었다. 파일에는 민준을 타겟으로 한 구체적인 심리 분석 보고서와 게임 앱의 상세한 설계도가 들어있었다. KJM 505 공작 계획서의 내용은 상상 이상으로 치밀하고 악랄했다. 박태식의 심리 분석팀은 강지안이 아들에게 유난히 약하다는 점, 특히 민준의 천재성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동시에 통제하려 한다는 이중적인 심리를 정확히 파악했다. 그들은 게임을 민준이가 풀 수 있을 만큼 어렵지만 결국엔 실행 버튼에 도달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했다. 아이의 성취욕을 자극해 파멸의 버튼을 누르게 만든 완벽한 심리적 함정이었다. 강지하는 문서를 읽으며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박태식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타인의 가장 순수한 감정을 이용해 파괴하는 것을 즐기는 악마였다. 내부 매수자의 정체도 드러났다. 강지안이 자신의 동생처럼 아꼈던 재무 담당 최고 임원 최 이사였다. 그는 타이탄의 막대한 자금 지원 약속과 넥서스 코어의 2인자 자리를 보장받고 강지안의 개인 태블릿에 접근해 게임을 설치했던 것이다. 배신의 고통이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다. 오메가 프로토콜 최종 실행 승인이라는 제목의 음성 파일. 강지안이 파일을 클릭하자 박태식의 오만하고 잔인한 목소리가 피칠 벙커의 정막을 깨고 울려 퍼졌다. 윤 박사, 완벽하군. 내일 아침 10시 강지안의 그 똑똑한 아들놈이 직접 제 애비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걸 보게 될 걸세. 장관이겠지. 계획대로 실행하게. 녹음된 날짜는 넥서스 코어가 붕괴되기 바로 전날이었다. 이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범죄의 지시 그 자체였다. 강지아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 나왔다. 그는 자신의 5살 배기 아들을 이 거대하고 추악한 범죄의 도구로 방아쇠로 이용한 자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살의를 느꼈다.
전부 복사해.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안 팀장, KJM 계획서와 저 음성 파일은 내 개인 암호화 저장소로 이중 백업해. 이건 법정 증거인 동시에 내 아들의 명예를 되찾을 유일한 열쇠다. 3분의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 안 팀장은 마지막 파일까지 P7 벙커의 안전한 스토리지로 전송을 완료했다. 전송 완료, 접속, 세션, 강제 종료합니다. 그들은 박태식이 무언가 이상을 감지하기 전에 흔적도 없이 타이탄의 서버에서 빠져나왔다. 켈베로스는 아무런 이상 징후도 감지하지 못했다. 박태식은 자신의 비밀 금고가 털렸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내일 아침에 완벽한 승리를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오전 3시 59분. 1시간 만의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강지하는 모니터에 떠 있는 박태식의 음성 파일을 노려보았다. 이걸로 충분할까? 이 증거를 검찰에 넘기면 박태식을 감옥에 보낼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정 싸움은 길고 지루할 것이다. 그 사이 박태식은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법망을 빠져나갈지도 모른다. 강지아는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것 이상의 것을 원했다. 그는 박태식이 자신과 자신의 아들에게 안겨준 것과 똑같은 방식의 파멸을 원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아빠 회사를 파산시킨 아이라는 오명을 쓰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박태식이 자신의 오만함으로 스스로 파산한 CEO가 되기를 바랐다. 대표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증거를 검찰과 언론에 넘기시겠습니까? 안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지아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법은 너무 느려. 그리고 박태식에게는 너무 관대하지. 그는 아이슬란드시 C 서버의 제어판을 다시 열었다. 그곳에는 그들이 확보한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 키메라에 내장된 롤백 기능이 잠들어 있었다. 박태식은 내일 오전 9시에 이사회를 연다고 했지. 그는 그 자리에서 넥서스 코어 인수를 선언하고 자신의 승리를 자축할 거야. 전 세계가 그의 입을 주목하겠지.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터뜨린다. 강지안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다. 그는 증거를 이용한 법적 복수가 아니라 넥서스 코어의 자금을 되찾음과 동시에 박태식의 제국을 무너뜨릴 마지막 한 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안 팀장, 지금부터 CC 서버의 롤백 기능을 수정한다. 단순한 복구가 아니야. 역청산 리버스 리퀴데이션이다. 그들의 목표는 넥서스 코어의 자금을 되찾는 것뿐만이 아니었다. 박태식이 불법적으로 부양시킨 타이탄 인더스트리의 주가를 바치고 있는 그 자금, 즉 넥서스 코어에서 훔친 바로 그 돈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증발시켜버리는 것이었다. 넥서스 코어가 당했던 것과 똑같이 타이탄 인더스트리를 단 1초 만에 파산시키는 것. 강제하는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실수를 이제 박태식을 향한 의도적인 심판으로 되돌려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오전 3시의 반격은 끝났다. 이제 그를 기다리는 것은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시간. 오전 9시의 처형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씌워진 누명을 벗기고 적에게 완벽한 종말을 선사할 준비를 마쳤다. 오전 8시 50분. 타이탄 인더스트리 타워의 최상층 이사회 회의실은 승리의 열기로 가득 찼다. 박태식 회장은 여유로운 미소로 좌중을 압도하며 최고급 샴페인 잔을 들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를 새로 씁니다.
무너진 넥서스 코어의 잔해 위에서 타이탄은 진정한 초인류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임원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그의 오만한 선언에 화답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훔친 돈으로 쌓아 올린 신기루 위에서 축배를 들고 있었다. 같은 시각 P7 벙커. 강지아는 차갑게 식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앞에는 아이슬란드 CC 서버의 제어판이 떠 있었고 역청산 Reverse Liquidation 프로토콜이 붉은색으로 깜박이며 실행을 대기하고 있었다. 안청준 팀장은 타이탄 인더스트리의 주가 그래프와 넥서스 코어에서 탈취된 자금이 세탁을 거쳐 타이탄의 주가를 방어하는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대표님, 구시 정각. 박태식의 이사회 연설 시작과 동시에 실행합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오전 9시 정각. 박태식이 오늘부로 타이탄 인더스트리는 넥서스 코어의 모든 기술 자산 인수를 공식 선언. 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 강지아는 실행 버튼을 눌렀다. 벙커의 모든 시스템이 최대치로 가동되었다. 수정된 롤백 기능, 즉 역청산 알고리즘이 CC 서버를 통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수천 개의 유령 계좌들을 향해 동시에 깨어났다. 그것은 박태식이 넥서스 코어를 무너뜨렸던 오메가 프로토콜과 정확히 동일한 방식, 동일한 속도로 작동했다. 타이탄 인더스트리 회의실의 거대한 스크린에 떠 있던 하늘을 찌를 듯한 주가 그래프가 순간 정지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수직 낙하하기 시작했다. 박태식의 미소가 얼굴에 굳어졌다. 이게 무슨... 그가 소리쳤다. 넥서스 코어에서 훔쳐와 타이탄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떠받치고 있던 수십조 원의 자금이 단 1초 만에 허공으로 증발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원래의 주인, 넥서스 코어의 법인 계좌로 빛의 속도로 복귀하기 시작했다. P7 벙커의 모니터에는 넥서스 코어의 공식 계좌 잔고가 실시간으로 채워지는 그래프가 떠올랐다. 영원이었던 숫자가 수백억, 수천억을 넘어 수십조 원으로 복구되고 있었다. 대표님, 성공입니다. 자산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안 팀장이 감격에 겨워 외쳤다. 강지아는 그저 붉게 추락하는 타이탄의 주가 그래프를 묵묵히 응시할 뿐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구가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아들에게 씌워진 오명을 씻어내는 완벽한 심판이었다. 박태식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재무팀장인 최 이사를 노려보았다. 최 이사,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방어해야 하지만 최 이사는 이미 사색이 되어 자신의 단말기만 바라보고 있었다. 타이탄의 시스템은 그들 자신의 공격 코드였던 키메라에 의해 완벽히 마비된 상태였다. 그들이 넥서스 코어에 했던 것과 똑같이 그들 역시 자신들의 시스템에서 관리자 권한을 빼앗겼다. 1초 만에 시작된 붕괴는 1분 만에 타이탄 인더스트리를 파산 직전으로 몰아넣었다. 이제 때가 됐어. 강지안이 낮게 말했다. 그는 두 번째 버튼을 눌렀다. 그가 지난밤 확보한 모든 증거, KJM 505 공작 계획서 원본, 박태식의 목소리가 담긴 오메가 프로토콜 실행 승인 음성 파일, 최 이사의 배신이 담긴 자금 거래 내역, 윤도진과의 비밀 계약서까지, 이 모든 것이 P7 벙커의 암호화된 서버를 통해 대한민국 모든 주요 언론사와 검찰, 금융감독원의 서버로 동시에 전송되었다. 타이탄 회의실은 아비규환이 되었다. 임원들의 휴대전화에 긴급 속보 알림이 미친 듯이 울려 퍼졌다. 속보 타이탄 박태식 회장, 넥서스 코어 파산 주도 혐의,
충격적 음성 파일 공개. 박태식은 창백해진 얼굴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회의실의 스피커에서 자신이 전날 윤도진에게 명령했던 오만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강지한의 그 똑똑한 아들놈이 직접 제애비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걸 보게 될 걸세.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과 수십 명의 기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박태식 회장 넥서스 코어 불법 자산 탈취 및 자본시장법 위반.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그에게 차가운 수갑을 내밀었다. 박태식은 샴페인 잔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오만했던 제국은 그가 가장 신뢰했던 배신자 최 이사와 함께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비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타이탄 인더스트리의 주식은 즉시 거래 정지되었고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언론은 1초 만에 파산을 자행했던 기업이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1초 만에 심판을 받았다고 대서특필했다. 동시에 넥서스 코어의 자산이 기적적으로 복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강지한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사실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공식적으로는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박태식의 공범이었던 윤도진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롤백 기능을 실행하고 모든 증거를 제보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지한은 빛을 벙커의 시스템 전원을 내렸다. 지독했던 지하의 공기가 서서히 멈췄다. 안청준 팀장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대표님, 넥서스 코어가 돌아왔습니다. 지아는 지친 몸을 일으켜 안 팀장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고생했네. 안 팀장.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가 벙커의 무거운 철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와 함께 희미한 아침 햇살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왔다. 그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지상의 빛을 보았다. 그의 집은 더 이상 차압당한 건물이 아니었다. 넥서스 코어의 소유권이 완벽하게 복구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현관문을 열자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아내 혜진이 달려나왔다. 여보, 그녀는 아무 말도 묻지 않고 그를 껴안았다. 모든 뉴스를 실시간으로 지켜본 그녀는 남편이 어떤 싸움을 치렀는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지아는 아내를 다독이며 그녀의 등을 쓸어내렸다. 괜찮아. 다 끝났어. 혜진아,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어. 그는 조용히 민준의 방으로 향했다. 아이는 이 모든 소동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침대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태블릿 대신 자신이 가장 아끼는 작은 로봇을 껴안고 있었다. 강지아는 아들의 침대맡에 주저앉아 잠든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박태식은 이 아이의 순수한 호기심과 아빠를 향한 애정을 약점이라 부르며 이용했다. 하지만 그 약점은 강지한이 모든 것을 걸고 지옥 불 속으로 뛰어들 수 있게 만든 유일한 이유이자 가장 강력한 힘이었다. 강지한은 조용히 아들을 안아 올렸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그의 지친 가슴으로 전해졌다. 그는 더 이상 완벽함을 추구하는 무결점의 CEO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을 끌어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다시 빛으로 돌아온 한 명의 아버지였다. 그는 창밖으로 떠오르는 서울의 붉은 여명을 바라보며 아들을 더욱 세게 껴안았다. 그의 제국은 복구되었고 그의 가족은 안전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